예, 수고하십니다. 우리 이혁은 금융위원장 평생 경제 관료로 자타가 공인하는 일자라는 우리 스마트한 관료입니다. 저도 늘 좋아하고 하는 우리 후배인데 지금 금융 상황이 굉장히 엄중한 건 잘 아시죠? 네. 예, 소실 있게 실력 발휘하셔서 모든 문제 잘 해결해 나가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몇 가지 우선 굵직굵직한 질문 아까 했던 거 연장해서 질문 드리고 할 테니까 간단히 답을 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금산분리 대통령께서 금산분리 완화하고 규제 풀어서 기업 밀어주라. 그리고 막대한 투자금이 필요하니까 대기업에 금산분리 완화를 검토해라 이렇게 했는데 우선 이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해라. 규제 풀어서 기업 밀어주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지시는 금융위 관련 법령을 개정해서 하라 이런 취지로는 이해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익과 관련해서 금융위 관련 법령 개정을 검토할 계획은 지금 현재로서는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산 분리 말고 그 다음에 배임죄 관련해서 아시다시피 당정에서 배임죄 폐지 이런 방침을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작년에 5대 금융그룹에서 배임죄 1,200억 이상의 피해가 있었는데 지금 표에 보여드린 대로 우리 주요 은행들, 카드사 등에서 17건의 1,221억 원의 배임사고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한번 보시죠. 현재 감독원에서도 21년에서 25년 6월까지 보면은 전체 검사 결과 수사기관에 고발한 것이 326건인데 이 중에 배임 혐의가 86건이나 됩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이걸 가지고 깊이 있게 논의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뒤에 보면은 일반 경영계에서는 우리 정치권에서도 그런 문제의식은 있습니다. 과도한 배임죄에 관해서는 일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한 부분은 있으나 배임죄 폐지에 관해서는 걱정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많다. 시민단체 등에서는 굉장히 강한 목소리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시죠. 여기에 우리 금융위원장께서는 배임죄 폐지에 관해서 어떤 생각인지 이 금융회사는 대개 고객의 예금이나 자산을 운영해서 수익을 돌려주고 또 그거를 잘 유지 관리해야 되는 그런 책무가 있는 곳입니다. 이 배임죄로 경영진이나 직원들이 정말 장난을 치거나 해서 손해를 입히면 그게 국민들한테 다 피해가 돌아간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걱정이 좀 많으실 텐데 금융위원장께서는 배임죄 폐지 어떻게 찬성하십니까? 네, 9월 30일 날 발표한 방안이 그냥 배임죄를 단순히 폐지하자 그런 게 아니라 배임죄가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판단 이 부분을 저해하는 그런 부분을 제거하면서 중용 범죄에 대한 처벌 공백은 발생하지 않도록 대체 입법을 하자는 거니까 취지는 그런 걸 그러니까 경영상 판단 네. 이런 부분 그리고 합리적이고 타당한 경영상 판단 부분을 무리하게 배임죄로 가는 부분 정도는 개선을 해야 되는데 배임죄 폐지에 관해서는 전면 폐지에 관해서는 찬성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그때 예. 위원장님 생각을 지금 네, 저도 그렇습니다. 오케이,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 부동산 이제 대출 관련해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사실은 몇 년 전에 이런 이야기를 여러 차례 하셨습니다. 집값 폭등 막겠다면서 대출 규제 꺼내들었던 이제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비판을 굉장히 하시는데 일률적인 금융 통제는 배려와 현장성이 부족했던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고 정책을 만들었다. 현실을 모르는 것은 잘못이 아니라 죄악이다. 이렇게 강력히 비판을 하신 바 있습니다. 좀 끌적지근하죠 지금 들으니까. 예, 그다음. 예, 편하게 들어주십시오. 그런데 이번 11호 부동산 대책 언론에서 굉장히 문제 지적을 많이 합니다. 굉장히 박합니다. 전문가 10명 중 7명이 단기 효과에 그칠 것이다. 그리고 현금 부자만 물 만났다. 갭투자 봉쇄 등으로 전세 시장에 굉장한 악재가 되고 있다. 그리고 지방 부동산 침체는 지속될 우려가 있다. 지방은 사실은 서울하고 완전히 딴판입니다.
병학입니다. 예, 다음. 국민들 일반 목소리도 죽고 싶네요. 이게 대책이냐? 결국 없는 사람만 불쌍해지는 세상이다. 무주택자 일반 소시민들은 더 집을 사지 말라는 거 아니냐? 전월세 폭등하겠네요. 서민 무주택자들은 영원히 서울은 절대 못 살겠다. 못 사겠네. 서울에서 살 수가 없겠네. 그리고 또 부동산은 대출 받아서 사면은 죄인이고 주식, 금, 비트코인은 대출 받아서 사면 정상이냐. 이런 문제지식들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다음. 예, 또 주담대 이 저금리로 갈아타는 문제. 이렇게 지금 좋은 정책을 가지고 왔었는데 이거 이제 낮추러 갈아타려고 갔더니 수억 원 갚아라 이럽니다. 아시다시피 이 LTV를 70에서 40%로 줄이는 바람에 이제 기존 빚을 갚아라 그러니까 뭐 한 고객이 매달 이자를 30만 원 정도 아낄 수 있어 한번 갈아타 보려고 그랬는데 원금 3억 원 갚아라. 그러니까 이게 좌절해서 정말 낙담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 금융 대책 등 여러 반응에 대해서. 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사실 이제 부동산 이 부분이 사실 고가주택 중심으로 이렇게 주변으로 번지는 이 부분은 사실 빨리 수요를 차단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공급 대책은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강화를 해야 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제가 의원님께 그 관료실을 배웠던 것이 미시적으로만 보지 말고 거시적으로 보라고 항상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한국 사회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부동산 대출을 이렇게 이끌어갖고 계속해서 가계부채나 부동산을 이렇게 키워온 이 한국 경제 구조가 과연 지속 가능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대출 부분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신경을 써야 되고, 총량은. 그렇지만 또 막상 이 주거 사다리 부분을 그런 측면에서 대출을 계속 일으켜서 지원해 주는 게 결국 서민들의 집값 안정이나 내 집 마련에 과연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많이 반영돼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마무리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늘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나무도 찬찬히 뜯어서 잘 봐야 되지만 숲도 잘 보라. 바로 숲을 잘 보시라. 아까 이양수 우리 동료 의원이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다음요. 자, 지금 시중의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해졌습니다.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던 시대에서 금리가 이제 내려갑니다. 그래서 시중 유동성이 많아지고 여기에 또 포퓰리즘 정책 등이 어우러지면서 재정도 지금 방만하게 운영되는 구조로 갑니다. 확장 재정이 가고 있습니다. 요즘 최근에 푸른 13조 원의 이 소위 말하는 이 지원이 민생 지원금이 소상공인 등한테 일부 바닥 경기에 지원되는 측면도 일부 있을 수 있으나 결국은 시중에 돈이 이만큼 또 더 움직이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그러면은 결국은 이런 유동성과 제대로 된 곳에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지금 부족해서 집값이 지금 폭등을 하는 상황입니다. 집값 폭등이 됐는데 왜 애꿎은 금융당국이 부동산 대책의 돌격대 역할을 해야 되느냐. 이게 지금 여러분의 정책들이 통상적인 정책으로 나올 수 있는 정책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부동산이 이렇게 과열되니까 집값 잡기 위해서 지금 확 달라드는 겁니다. 그 숙제를 금융당국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 서민들이 금융당국한테 이건 뭐 하는 짓이냐 이렇게 성토 대상을 금융당국을 삼고 있습니다. 왜 금융당국이 그 짐을 가져야 되느냐. 금융당국은 금융시장 안정, 금융산업 발전, 그리고 금융회사의 건전성 유지, 그리고 소비자 보호, 이게 미션이다. 여기에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방만한 금융당국의 대출이나 운용을 통해서 정말 LTV나 뭐 DTI, DSR 등을 잘못 관리해서 그 돈 때문에 집값이 폭등했으면 금융당국이 다시 건전성 강화나 등을 통해서 제자리 잡게 해야 되는데 그런 다 정상적인 제자리를 잡고 있는데 지금 굉장히 무리한 금융 대출제가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건 뭐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말하는 숲을 보라는 거하고 숲을 빨리 보셨는데 아까 우리 이양수 의원께서 이야기했다시피 금융당국한테 자꾸 이 숙제를 주지 마라. 그러면 금융정책이 왜곡이 된다. 나한테 이 숙제 주지 마라. 부동산 딴 데서 잡아라. 이 이야기를 이제
지금 워낙 이제 부동산 시장 불안이 전반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굉장히 엄중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비상적인 상황에서 저희들이 이제 비상적인 조치를 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말씀하신 그런 거시, 미시 다 보는데 사실 크게 진짜 보면 그 금융의 거시 건전성 측면에서 보면 한국 금융이 부동산 대출에 이렇게 많이 얽혀 있는 이 자체가 굉장히 위험스러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경환님.